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크게 오른 기온에 오존 농도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나날이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는데요.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3도, 영덕과 포항이 2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2도가량 더 높겠고요. 경주의 한낮 기온은 30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오존 농도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이 오존은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는 오염물질인데요. 오존이 많이 생성되는 한낮에는 차도에서 떨어져서 걸으시기 바랍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3도, 영덕과 포항이 28도, 경주가 3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4도, 독도 20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맑은 하늘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까지 동해 남부해상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도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 동부청사가 개청식을 갖고 동해안 시대를 연기했다는 큰 목표 아래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도는 동부청사 시대를 맞아 동해안 전략산업 육성에 매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옛 포항 용홍중학교가 경상북도 동부청사로 새 단장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개청식 공연 대신에 도청 직원 밴드 블루윈즈의 축하 공연으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고 이어 이철호 도지사의 첫 결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북 동부청사 시대가 열렸습니다. 남해안이나 서해안 위에서 뒤처진 동해안을 반드시 살려서 5만 불 시대로 가는 또 경상북도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동부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경북도가 환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환동의 민원실에는 해바라기처럼 도민들을 바라본다는 뜻으로 포항 오천읍 해바라기 동산 사진이 걸렸고 2층에 마련된 도지사 집무실에는 동해안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담아 경주 문무대왕릉 일출 사진이 걸렸습니다. 동부청사에는 동해안 전략산업국과 해양수산국 등 이과 2국 119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됩니다. 포항의 도청 직원이 추가로 온 것은 아니고 지난해 1월 포항 테크노파크에서 업무를 시작한 환동해 본부 직원들이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근무 장소만 옮겨왔습니다. 하반기에 독도 제잔 등이 추가로 입주하게 되면 140여 명의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게 됩니다. 영흥동에 조금 포항에서 조금 낙후됐다 한 느낌도 들고 많이 안 좋았는데 영흥동에 동부청사가 이렇게 번듯이 와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가 너무 반갑고 기뻐요. 옛 용홍중 경북 동부청사는 오는 2021년 흥이업 2인리에 경북 동부청사 정식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약 3년간 사용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실물 경제는 분야별로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주와 울릉도는 숙박과 관광객 수가 모두 증가하면서 활기를 띈 반면 건설 투자나 부동산 부문의 위축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중 경북 동해안 지역의 실물 경제는 분야별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 포스코 조강 생산량은 146만 3천 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5%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달 포항 철강공단의 전체 생산액은 전년 동월 대비 2.4% 감소한 1조 1,860억 원에 그쳤습니다. 철강산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약간 감소 추세로 조금 침체 들어서서 아직 나오지 못하는 느낌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서비스업은 경주와 울릉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뚜렷했습니다. 경주 지역 보문 관광단지 숙박객 수는 전년 동월 대비 7.6% 증가했으며 같은 달 울릉도 입도 관광객은 전년 동월 대비 43.2% 증가했습니다. 경주 보문단지 같은 경우는 요새
3월 같은 경우에는 기온도 높았고 또 벚꽃이 조금 예년 수준보다 빨리 핀 영향으로 계속해서 조금 관광객 수가 증가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또 이번에 3월 말에 섬 1주도로 개통 행사가 있었습니다. 수산물 생산량은 연체동물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8.3% 증가했고 생산액은 15.6% 증가했습니다. 수출액은 10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5% 감소, 수입액은 8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중대형 유통업체 판매액은 소폭 감소했고 승용차 등록대 수 순증폭은 43.1% 증가했습니다. 아파트값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은 포항과 경주 지역이 각각 8.0%, 12.8%씩 떨어졌고 전세 가격도 각각 7.9%, 13.9% 하락했습니다. 주택 매매 건수는 812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 감소했지만 감소폭은 3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이름난 성리학자를 모셔 제사를 지내고 교육 기능을 담당한 우리나라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곧 등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유산위원회의 다음 달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 앞으로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영남 학파의 선구자인 회제 이현적 선생을 모신 옥산서원. 명필로 이름난 추사 김정희와 석봉 한호의 글씨를 만날 수 있고 퇴계 이황의 필체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서원 중 처음으로 누마루 건축물을 도입했고 무엇보다 인쇄 시설인 경각이 있어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책을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원에 비해서 그래서 아주 귀중한 자료들이 상당히 있고요. 심지어 삼국 국보로 지정된 삼국 사기조차도 여기 있으니까. 옥산 서원을 포함해 소수 서원, 병산 서원 등 우리나라 서원 9개가 곧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에 세계유산 목록 등재 권고를 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재가 확실시 됩니다. 성리학을 전파하는 데 이바지한 점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주민들은 체계적인 보존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내 문화유산이 세계 문화유산이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이상이 올라갈 겁니까? 그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가 되고 저희들도 축하받을 만합니다. 문화재청은 3년 전 자진 철회리 재도전이라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서원은 다음 달 30일 개막하는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우리나라는 불국사를 포함해서 모두 14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시의회는 포항시가 제출한 2조 1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마쳤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세입 예산은 원안 가결했으며 세출 예산 중 일반 회계는 행사 예산을 일괄 20% 삭감하는 등 소모성 예산 24억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박희정 예결특위위원장은 지난 2달간 결산위원으로 활동해 불필요한 예산을 파악했다며 시민들의 안전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 경기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는 사업 외에는 반발을 무릅쓰고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침체와 지진 여파 등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 건축 부문의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3월 경북 동해안 지역 실물 경제 동향을 보면 건축 착공 면적 및 허가 면적은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각각 73.6%, 74.9% 줄었습니다. 상가 미분양 증가 등으로 건축 경기가 바닥인 상황에서 건축 허가마저 70% 이상 줄면서 장기간 지역 건축 경기 위축이 우려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뮤지컬 단일 축제로 성장한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가 올해로 13회째를 맞아 다음 달 개막합니다. 대구를 뮤지컬의 매력으로 뜨겁게 달굴 주요 작품들이 공개됐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8년에 상영된 미국의 코미디 로맨틱 영화를 원작으로 한 영국 웨스트엔드의 뮤지컬 웨딩 싱어가
올해 딤프의 첫 무대를 장식합니다. 신나는 복고풍 디스코 음악과 탄탄한 스토리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개막작 사상 유례없는 13회 공연이 이어집니다. 스페인의 유명 여배우 마리아 카델로나의 일생을 담은 라 카델로나는 DJ인과 힙합으로 이야기를 풀어내 색다른 특색을 더했습니다. 무대가 스크린화된 독특한 세트와 영상, 인형극 등 여러 요소가 결합된 대만 뮤지컬 원 파인 데이도 초청작 중에 눈길을 끕니다. 我们最美的一天呢，是一个关于母女亲情的戏，然后它是不需要语言，可以让所有天底下有妈妈的、有小孩的人都觉得感动的戏。然后参加 DIMP 的感觉非常非常的荣幸，这是一个非常国际性的音乐剧集。谢谢。 1964년 미국 브로드웨이 초연 후 지금까지 뮤지컬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을 포함해 올해는 고전 명작과 흥행작, 힙합 뮤지컬 등 다양한 매력을 가진 7개 나라 8편의 작품이 초청됐습니다. 우리나라 뮤지컬이 전체적으로 좀 무겁고 어두운 작품들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딤프는 좀 밝고 재밌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작품으로 또 준비를 많이 했고. 딤프가 지원해 첫 선을 보이는 한국 창작 뮤지컬과 투란도트 등 지방자치단체 뮤지컬 등 초청작 외 15편도 대구 국제 뮤지컬 축제를 빛내게 됩니다. 딤프 조직위는 올해부터 모바일 티켓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뮤지컬과 대구 관광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축제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포항 자이아파트 주민들은 어제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잠 사거리 인근에 건립 예정인 장례식장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포항 관문인 대잠 사거리에 장례식장이 들어서면 도시 이미지가 나빠지고 아파트와 직선으로 25m 거리에 불과해 정신적 고통과 부동산 가격 하락, 교통 혼잡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포항시가 2016년 주민 반대를 이유로 장례식장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자 업체 측이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승소했는데 현재 포항시는 재량권이 없어 업체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국에서 맛이 좋기로 소문난 상주 모동포도가 출하되고 있습니다. 하우스 재배로 출하 시기를 앞당긴 건데 틈새 시장을 겨냥한 만큼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성나귀 기자입니다. 상주 백화산 자락의 시설포도 재배지입니다. 3,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하우스 안에서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잘 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생산되는 이 포도는 알이 작은 델라웨어 품종으로 하우스에서 재배되다 보니 화학비료는 전혀 쓰지 않고 발효 효소만을 사용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고냉지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이도 많이 다르고 토질도 포도에 적합한 토질이기 때문에 포도 맛이 다른 지역보다 달고 맛이 좋습니다. 특히 하우스 내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다른 지역 하우스 재배 포도보다는 2달, 일반 노지 포도보다는 넉 달 빨리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출하로 이곳 포도는 1kg에 15,000원으로 노지 포도보다 배 이상 비싼 값을 받고 있습니다. 수출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판매는 물론이고 해외 수출 시장을 개척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1년에 한 200톤 정도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출 물량을 한 500톤 정도. 상주 모동 지역에서 200여 농가 60여 헥타르에서 재배되고 있는 하우스 재배 포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가의 철저한 출하 시기 조절로 틈새 시장을 선점하면서 농가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경상북도는 동해안 5개 시군 경북도 문화관광공사와 해양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해양 레포츠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과 국내외 마케팅을 함께 실시하고 동해안 해양관광협의회를 구성해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영풍 석포제련소에 행정처분을 예고했습니다. 모두 석 달 30일의 조업 정지인데 현실이 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무엇이 문제가 됐는지 최보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포제련소에 예고된 조업 정지 기간은 석 달 30일. 폐수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2건이 문제가 됐습니다. 먼저 아연과 황산 등이 들어있는 침전조의 폐수가 밖으로 넘치고 유출된 오염수가 빗물 저장조로 흐르도록 별도의 배관을 설치한 게 드러나 석 달의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습니다. 또 다른 처리 시설에도 폐수가 빗물 저장조로 이동하도록 허가 없이 배관을 설치해 30일에 조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2개가 위반이 됐는데 작년이 1차, 이번에는 각각 2차씩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공장 내부에 뚫은 52개의 불법 지하수 관정도 문제가 됐습니다. 지하수 관정을 뚫을 때에는 지자체의 사전 허가가 필요한데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석포제련소 쪽에 얘기해서 원상복구 계획 세워가지고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원상복구는 한 달 이내에 2번 정도 연장할 수 있고요. 환경부는 또 이 관정 지하수를 채취해 중금속 오염도를 조사했는데 기준치의 30여 배에서 3만 7천 배가 넘는 카드뮴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영풍 측은 하천 등 공공수역에 대한 폐수 불법 배출 행위는 없었다며 관계 당국의 사실관계와 법령상 설명을 상세히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을 설치한 점은 인정했지만 오히려 폐수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방어적인 행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오염물질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속에 있는 오염물질이 강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뽑아 올린다는 행위였기 때문에 지난 3년간 적발된 제련소의 법률 위반은 모두 36건. 매달 한 건이 지적된 건데 잊을만 하면 언급되는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논란에 지역민의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보규입니다. 나날이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는데요.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3도, 영덕과 포항이 2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2도가량 더 높겠고요. 경주의 한낮 기온은 30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오존 농도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이 오존은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는 오염물질인데요. 오존이 많이 생성되는 한낮에는 차도에서 떨어져서 걸으시기 바랍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3도, 영덕과 포항이 28도, 경주가 3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4도, 독도 20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맑은 하늘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까지 동해 남부 해상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도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